네, 안녕하십니까. 깡스칼로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상당히 좀 하락을 나타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무너졌다는 부분과 시장에서 계속해서 차별화가 이어지는 그런 양상에서 이제 아무래도 성장이라든지 개인들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앞좀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9월달, 10월달 시장에서 체화될 쪽이 있었고 그리고 10월달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과 그리고 미대선 이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실적이란 부분이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란 부분은 사실 지수의 하락이 나타나고 할 때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쪽에서는 실적이 상관이 없는 성장으로만 갔다 된 쪽은 지금 현재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사실 수급 말고는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차별화가 좀 확대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선은 많은 투자분들이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 대선이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되지만 역시 많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전에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장중에는 1% 정도의 하락대까지 나타나긴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2,360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서 마감이 되었다 정도가 됩니다. 거래대금은 12조 7천억. 얼핏 보면은 하락 거래대금이 더 실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대금은 최근 들어서 10조에서 11조 비슷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빅히트 엔트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쪽에서가 거래대금이 2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180억 매도를 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여전히 업종별 종목별로 나눠지는 흐름은 동일하다가 되고 시장 전반적인 매도는 없다가 되겠죠. 기관에서도 이제 매도가 1160억 정도 매도가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규모는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선물 쪽에서는 이제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 동일한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제 313.3포인트로 마감되었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매수를 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의 누적 매도는 3,300개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장중에 3%가 넘는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들어서면서부터 하락이 축소되어서 이제 2%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외국인들 역시 소폭의 매도를 했다 하는데 기관에서의 매도가 여전히 좀 더 세다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빅히트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엔터주를 비롯해서 개인들의 실용이 많고 성장 중심의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하락을 좀 크게 나타냈다 정도 보셔야 되겠죠. 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320이라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 자리대를 돌파하고 그 라인대를 지켜주는 흐름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되는데 어제 이제 국내 장중 미 선물이 하락했던 배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 국무부에서 중국의 엔트그룹 이쪽이 이제 상장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규제 대상에다가 더 넣어달라 이런 얘기가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당선 확률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반중 정서를 다시금 확대시키겠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다만 이 부분은 올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13억 위안 정도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 동일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미 증시 한 0.47%에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 이 부분과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타났다. 이 부분이 장중 미 선물의 하락을 부추겼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중 미 선물 하락분보다는 하락이 덜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뭐 유럽 같은 경우가 봉쇄를 다시 할 수 있다. 2차 팬데믹이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앞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되고 팬데믹이 발생됐을 때 시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지 처음에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셧다운을 했다가 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유럽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가 나온다 해서 셧다운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상향시켰듯이
야간에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술집이라든지 모임을 제한시키거나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늦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경제 지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경제 지표는 당분간 다음 달 실제로 발표되는 10월 달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둔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미국에서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금 미국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 협상이 거의 안 될 거다. 뭐 대선 이혼화될 거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조 8천억 이상의 추가적인 부양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정도. 그리고 22 총재가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더 필 것이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하락을 제한시켰다 됩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로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금융이라든지 운송, 자동차 부품, 산업재, 경기 관련 쪽이 강세를 띄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 얘기를 해드렸지만 앞전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급증을 한다. 그러면은 비대면, 언택트 관련 쪽에서가 강세를 띄었었지만 지금은 그 흐름이 반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바이든에 대한 당선 확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그에 따른 대규모, 나중에 선거 이후에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가 소폭 하락 나타났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는 미 증시에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S&P 소폭의 약세로 끝났다 되더라도 러셀 2000,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중소형 가치주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1% 이상의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가치주가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에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이제 오늘 미국에서의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유가는 41불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MSCI 코리아 인덱스가 0.5% 정도 하락을 했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일 국내 증시의 하락폭보다 하락이 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소폭의 상승으로 끝났다 정도 되고 원달러 환율 1145원 전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바로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앞전에 제가 이제 기본 마디가 11,83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 마디를 뽑고 앞전에 고가를 한번 왔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조정 필요하다가 됩니다. 이 조정이 가파른 조정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순거래성 조정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앞전에 미증시가 급등을 할 때는 시장에서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빠지게 될 경우는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지금 현재의 미증시 상승이라는 부분은 빅테크만 간 것이 아니라 바이든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과 그리고 경기 관련이 같이 움직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앞전처럼 빅테크가 하락한다 해서 큰 폭의 조정, 이렇게 가파르게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21선과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격이 크게 벌어진 만큼 좁히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가 된 건데 우선은 박스권의 기본 마디의 중간 마디에서 우선 지지를 받았다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파르게 급등이 나온다. 이 부분은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시장에서 단기 받았다지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도 마찬가지죠. S&P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역회된 쇼트 패턴이 나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을 나타내줬고 기본 마디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할 거냐 이 부분인데 역시 2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고 이제 중간 마디와 직전의 고가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고 반등을 하면 동일한 케이스가 됩니다. 바로 MSCI 코리아 인덱스 보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면은 상단 자리에서 지지를 밟고 가도 좋은 그림이었고 내려왔다가도 사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를 밟는 과정에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어제로 마무리를 하고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정도. 그래서 지지 확인만 하루나 이틀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은 시장에서 우선은 코스닥 지수는 0.8%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거래소가 0.8, 코스닥 1.9인데 대형과 중형보다는 이제 소형이라든지 이쪽에 하락이 좀 더 컸다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빠졌다 이 부분이 아니라 강세를 띈 쪽과 약세를 띈 쪽이 나눠졌다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이 우선 철강이 가장 강하다가 되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적이 바닥을 3분기에 찍고 4분기부터 성숙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 철강 관련해서는 부생 수소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 이유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의 엄청난 부양책이 나타나면서 철강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든의 정책 자체가 트럼프하고 반대로 철강 같은 데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대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전에 피해주가 오히려 수혜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서 역시 화학도 있긴 한데 화학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화학은 소비를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때가 사실 부양책에 따른 모멘트를 받는다고 지금처럼 대규모의 재정 정책이 소비보다는 나중에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될 때는 오히려 철강이 좋다 이런 관점이라서 철강이 좀 더 좋다라고 보는데 철강이 강세 띄었다 정도 그리고 화학 쪽에서도 순수화학 일부가 강세 띄었다 되죠. 그다음 이제 항공해운 쪽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정도인데 항공해운에서 글로비스가 강세를 띄는 배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 은행 역시 소폭의 강세가 나타났다 되죠.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통신에서는 SK텔레콤 이렇게 나타난 케이스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이 좀 강했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빅히트가 상장하면서 그동안 빅히트에 대한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세를 띄었던 쪽이 하락이 세게 나타난 케이스였는데 넷마블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락이 좀 컸고요. 제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가장 높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하락이 컸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는 전체적으로 시장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LG화학이 이제 배당을 크게 늘릴 것이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다시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다음 하이닉스에 대해서 역시 매수 동일하게 들었고 두산 퓨얼셀 이제 어제 정부에서의 수소 정책 그런 부분들이 강세 배경입니다. SK케미칼도 어제 단기적 이슈가 있었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LG전자라든지 대한항공, 현대제철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외인들이 소폭의 매도를 했다 되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쪽이 있긴 했는데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가 나왔다. 이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빅히트에 대해서 매도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사실 빅히트를 제외하면 어제 외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매수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SK텔레콤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도가 좀 이어지고요. 세트리온에 대해서 역시 매도세 이어지는 모습은 동일했다 되죠. 그 외로도 이제 은행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에서 매도가 있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작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기관에서의 수급은 우선은 SK텔레콤, 어제도 이제 SK텔레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이 사실 연말 배당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이 향후 이제 지분 구조를 정리할 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가져갈 거냐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포스코 동반 매수고요. 현대제철 역시 철강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브라질의 철강 업종도 신고가를 나타내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강세는 지금 현재 국내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트렌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하이닉스 역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 쪽 그다음에 삼성 SDI와 LG와 같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면 빅7이 되는데 빅7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가 좀 컸고요. 그리고 YG 엔터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JYP 엔터라든지 빅히트에 따른 이제 엔터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차익실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시장이 불안하죠.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미 대선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다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분이나 아니면 가치주 성장을 가지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쪽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갖고 어느 쪽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부분, 그 외인들 관점에서 과연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배경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OECD 선행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OECD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 사실 2015년부터 2018년도 초반까지 그때까지는 선행지수가 100이라는 수치 이상에서 움직였다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2018년도 3월달, 5월달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100이라는 수치를
이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되죠. 이때가 왜 그러냐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단순히 중국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들이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시장에서 OECD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었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선행지수가 100을 돌파한 상태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전 세계 OECD 선행지수는 아직까지 회복 단계이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100이라는 수치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더 확장세가 이어진다 구조에 들어왔다 됩니다. 그 다음에 IMF에서 이제 얼마 전에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도 이제 6월달, 10월달 이렇게 해서 앞전 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앞전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 하향에서 1.9%로 소폭이나마 상승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에서 1.9% 상당히 많이 높였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 제일 좋다가 되는 케이스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든지 미국, 유럽 전부 다 소폭 개선이 되긴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에서 실질적으로 경기 여건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출 관련이라든지 기업들 실적이 좋은 일부 대형 업종에 속해 있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자, 대형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대형 지수는 두 가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윗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를 밟고 가거나 아니면 지지를 밟고 돌파를 하거나 이 과정인데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가 중소형이나 이제 코스닥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틀리고 그 다음에 조정받은 자리가 틀리고 패턴 자체가 틀리다 됩니다. 그래서 채널 패턴으로 움직인다 되는데 채널 패턴에서 중간마다에서 위로 가느냐 밑에서 위로 가느냐 결국은 돌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대형 쪽이 지금은 좀 더 편하다 되는 거고 거래량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위에서 매물을 한번 8월 달에 만들었던 거를 계속해서 2개월이 넘는 시간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를 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타난 시기가 윗자리 돌파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폭이 제한된다. 이런 케이스는 동일하다 되겠죠. 종합주가지수 전체적인 주봉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 그림을 왜 보냐면 실제로 올해 코스피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실제로는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작년 대비해서 상승폭이 7%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오르는 거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올랐네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받쳐졌었느냐 이 부분인데 국내 이제 12개월 포워드 EPS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순이익을 보면은 연초의 자리대를 최근 들어서 넘어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실적이 잘 나왔다. 이 부분이 해당 종목들은 단기적인 차익실이 떨어지고 나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체 시장을 볼 때는 국내 시장에 대한 밸류 부담을 없애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초에는 원래 실적 전망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연초보다 오히려 연말로 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연초 수치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내 기업들 실적이 좋다는 얘기고 밸류 부담도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 주간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어제까지가 약 2% 정도로 하락했다가 되겠죠. 다만 이 사이에 시장에서 변동이 굉장히 컸던 것이 무게추 자체가 예전에 단순 성장 이쪽에서 실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확대된 케이스가 나타났다 정도 보셔야 되겠죠. 자, 실제로 이제 또 배당도 생각해야 됩니다. 연말 배당도 생각해야 되는데 연말 배당을 생각할 때 현재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어느 업종에서 가장 높으냐라고 볼 때 이 연말 배당하고 중간 배당 포함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 현재 배당 수익률이 약 6% 정도 나온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 같은 경우 실적이 무난하게 괜찮은 케이스인데 실제 주가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배당 수익이 높다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보험, 증권, 통신 서비스, 철강 이런 쪽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되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가 나온다가 KB, 하나금융, 우리금융 이런 쪽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컨센서스 자체를 볼 때도 시장에서 실적 전망이 괜찮다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 실적에 큰 폭의 개선은 없지만 실적이 무난하게 나타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실적이 받쳐주면서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저 정도 나온다면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기가 충분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신 쪽도 좋다고 되는 거고 철강 역시도 좋습니다. 그 통신까지도 어제 말씀드렸던 SK텔레콤 좋은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증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데 왜 증권에 대해서는 배당 투자로서 제가 말씀 안 드리냐면 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라는 것들이 3분기가 피크아웃하고 4분기부터 축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을 배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100 지수 보도록 하죠. 시장의 그림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코스피 100 안에 대부분 포함된 것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와 엔터주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실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케이스가 아니라 대부분이 성장 모멘텀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위에서 매물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 매물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모멘텀이 크지 않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위에서 매물이 많이 쌓이는 거고 거래소 지수가 별로 안 빠졌네. 시장에서 미증시도 괜찮네. 그런데 종목들이 많이 빠진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시장이 괜찮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가 매수가 신용의 급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고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지는데 투매가 나온다고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다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겁니다. 왜? 고가 대비해서 8.3%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 기술적 반등이 얼마큼 세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기술적 반등의 지속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 지수 조합으로 볼 때 연초 대비해서 27% 정도 상승했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 대비해서 상승폭도 상당히 큰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별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얼만큼 좋아졌냐 이보다는 단순하게 시장에서 유동성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쪽을 중심으로 갔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부담을 느낀다는 거고 주간 기준, 종가 기준 할 때는 고가 대비 한 5% 정도 빠졌다 되는데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그래서 이 중간 마디가 835에서 845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느냐, 밑으로 더 빠지냐 이 부분이 여전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전투표가 높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거의 바이든과 민주당의 상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추가 부연책인 건 대선 이후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고요. 중간에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보게 되면은 국내가 이제 업종별 지수별 차별화가 더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 대형은 원래가 시장에서 움직임을 예상하고 선취매하고 좀 기다리면서 상승이 나올 때 끌고 가고 이게 어려운 건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쪽에서도 경기민감 가치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연말까지 이쪽에 대한 무게를 더 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적이 우선 받쳐주고요. 그 경기 지표도 상당히 국내가 우호적이고 배당에 따른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중심의 대형 가치주가 당연히 현재는 시장 대비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성장 중심의 중소형이라든지 이런 쪽은 현재 시장과 안 맞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선거 결과, 미국의 대선 결과 나오고 나면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제 어저께 2,360이라는 자리에 지키긴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저께 장중에 2,352포인트 요 아래도 살짝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이 딱 박스권의 중간 자리입니다. 코스닥은 835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 신용을 주의하자 부분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는 쪽이 반도체 중심 IT, 그다음에 자동차로 완성차 부품 다 해당이 되고 배당으로서는 대형 은행을 보자라는 관점, 그리고 납법과대에서 경기민감에선 철강 조선건설인데 다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쪽 역시 괜찮다. 이런 관점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시장은 그래도 어제보단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더 좋냐 안 좋냐는 종목별 체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보고 가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